네, 오늘 정치권은 참 바쁘게 돌아간 하루였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제2요구안은 예고됐던 대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은 됐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투표는 성립되지 못했습니다. 128명만 이 투표에 참여를 했습니다. 제적 과반을 넘기지 못한 것이지요. 국회법의 정확한 법적 지위는 그대로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자, 계류. 좀 어려운 용어입니다만 그 상태 그대로 해결되지 못한 채 본회의 안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계속 남아 있습니다. 19대 국회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내년 5월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이 법은 자동 폐기됩니다. 자, 여야의 입장 아침 회의 때부터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양당 대표들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국회법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습니다만은 당청은 공동 운명체이자 한 몸으로 박근혜 정부의 성공이 곧 새누리당의 성공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오늘 표결에 불참하는 것은 국회의 권능을 스스로 포기한 국회의원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국회가 상권 분립의 한 축임을 스스로 부정하고 국회를 청와대의 하부기관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네, 문재인 대표 참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동 운명체, 운명이란 말이 지금 의원들에게는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공천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니까요. 결국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뜻대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야의 정쟁보다 더 관심을 끌었던 건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였습니다. 유 원내대표의 사퇴 여부를 둘러싸고 당내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국회법이 자동 폐기됐고 이제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를 결정할 때가 된 것입니다. 친박계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 시한을 사실상 오늘로 못 박았죠. 하지만 유 원내대표 오늘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입장 표명하실 겁니까? 라고 저희 김지선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오늘도 할 말 없습니다. 입장 표정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안 합니다. 네. 전혀 안 하세요? 그럼 국회법 관련해서는 좀 정리해서 이야기하죠. 네, 계속 거취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 그 긴박감은 유승민 원내대표를 지켜보는 이마저 애간장을 태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급기야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이 각각 시차를 두고 오늘 유승민 원내대표 잠깐 봅시다. 독대를 시도했습니다. 김 대표는 면담을 끝내고 나와서 무슨 얘기를 나눴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두 사람 모두 독대 내용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습니다. 모두 유 원내대표에게 결단을 촉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김무성 대표 지금까지 중재자 역할을 해왔죠. 오늘 독대에서는 유 원내대표의 백의종군을 적극 설득했다라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백의종군, 이 백의종군이라는 말은 사실 김무성 대표에게는 익숙한 용어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를 해도 정치적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만 자신도 나도 이럴 때가 있었다. 그때 나는 백의종군 했다. 쉽게 말해서 의원직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당을 위해서 헌신했다. 이런 말입니다. 언제였을까요? 19대 총선 전입니다. 김무대라고 불리는 김무성 대표. 지금 보시는 이 기자회견 자리였습니다. 당시 이 공천 탈락한 사람들이요. 다 탈당하고 탈당 러시가 있었던 때입니다. 자, 그래서 김무성 대표 역시 공천에서 탈락했죠. 주변에서는 김 대표에게 탈당하고 신당 만듭시다. 그래서 교섭단체 구성할 수 있는 정당 우리끼리 한번 만들어 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우파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백의종군 하겠다라면서 19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기자들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들끓던 탈당 러시도 잠재웠습니다. 자, 두고두고 마음의 빚으로 남기 때문에 후일 당대표가 되는데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한 부분, 바로 이 부분은 지금도 공천 배제는 죽고 싶을 정도의 억울한 일이었지만
당의 갈등과 분열을 막기 위해서 희생을 했다. 당원과 의원들에게 마음의 빚으로 남기 때문에 당대표가 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됐다라고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무성 대표는 백의종군 했습니다. 또 부산이라는 지역적 특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승민 원내대표는 어떨까요? 대구가 지역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 강하게 지배하는 곳입니다. 이 김무성 대표가 아니라 유승민 원내대표 입장에서의 백의종군 어떤 의미일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동호 정치담당 부국장의 얘기 들어보십니다. 당장 김무성 대표도 일부 측근들한테 그런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오늘 내일 지나면 이제 버틸수록 더 마이너스다. 유승민 원내대표한테. 그리고 유승민 원내대표가 더 버티면 정치적으로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거는 자칫 잘못하면 내년 그 총선에 공천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확대 해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실 현직 대통령하고 정면으로 이제 승부를 해서 이길 수 있겠느냐. 그거는 누가 봐도 불가한 건데, 이쯤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결심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식으로 아마 김무성 대표도 얘기를 했을 테고, 네. 서청원 최고위원도 당연히 친박계 핵심 인사니까요. 그런 식으로 아마 설득을 했을 겁니다. 예. 네. 김무성 대표가 사실 이 사태에서 이제 키를 쥐고 있거든요.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제 계속 대통령과 유승민 원내대표 사이에서 계속 중재를 해오긴 했습니다만 일종의 어떤 모양새, 유승민 원내대표의 어떤 명예로운 퇴진, 네. 이런 모양새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쭉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을 끌어오고 이제 숙려 기간을 준 거죠. 네. 이제는 어느 정도 숙려 기간이 됐다. 그래서 오늘 내일이 지나면은 네. 결국은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이제 상처밖에 남을 게 없다. 네, 결국 버티면 남는 건 상처뿐일 것이다 라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 내 비박계 의원들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결국 거취 문제를 두고 유승민 원내대표 사실상 당 내홍의 조기 갈등 해소를 위해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침묵하는 유승민 원내대표, 어쩌면 가장 중요한 타이밍을 재고 있는 건 아닌지 앞으로 그의 선택에 정치권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